두 분 장관님, 차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국가의 주요 정책은 상권분립 원칙에 의해서 입법은 입법부가 하는 것이고 정부는 입법이 된 사항을 집행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예. 네. 그걸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재부 차관님. 네. 조금 전에 우리나라 소득자가 자기 소득으로 집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기재부 차관 입장에서는 답변을 해보시죠. 그거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답변하지 어렵습니다. 마십시오. 예. 못 삽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저축률이 지난 80년대, 90년대는 15%에서 20% 정도 됐습니다. 엄청나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산 거죠. 5년이 지나면 1년치 소득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걸 다시 5년 정도 하면 집을 살 수가 있었어요. 지금 저축률이 얼마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2 내지 3%입니다. 예. 거시경제를 하는 기획재정부에서 서민주거안전대책에 대한 보고 내용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빈부격차와 GDP와 기업소득은 급증하고 있지만 가계소득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핵심이에요. 아무리 주거정책을 쓰더라도 그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만사가 휴이예요. 지난 20년간 GDP 성장률, 대기업 소득 증가율, 가계소득 증가율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이렇게 났습니다. 90년과 2013년에 비교해서 소득은 4.7배 증가했는데 주거비는 14배 증가했다는 거죠. 보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못 사는 겁니다. 명약관항한 이야기예요. 지금 기획재정부가 서민주거복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오늘 보고한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소득 대비 주택가격, 아까 그 홍종학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라든가 그 주택 구매력 지수 등을 감안하면 그 주택 구매력은 좀 지속적으로 그 조금씩이나마 개선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탁상에 앉아가지고 네. 개선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사람들이 자기가 소유하는 소득과 네. 그 다음에 집값 가격 차가 너무 크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정부에서 한 연구기관도 아니고요. 그 민간 연구기관인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3년 기준으로 집살 여력이 있는 가구는 569만 가구로 나타납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두고 봅시다.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시간이 지나면은 증명을 할 텐데 지금 현재 집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답변을 애매하게 하는 거는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주택시장의 핵심 과제는 가격과 공급입니다. 국토부 장관님. 임대주택을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좋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임대주택을 한 채 지을 때마다 세금이 들어가든 아니면 LH의 부채가 증가하든 얼마씩 들어갑니까? 그 LH의 주장에 의하면은 뭐 8천만 원에서 1억 정도. 8천만 원에서 1억씩 들어갑니다. 그 돈을 어떻게 조달할지도 같이 이야기를 하셔야죠. 임대주택 만 채를 더 짓게 되면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갑니까? 단순 계산해서. 그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아니 국민들이야 임대주택을 많이 지으면 좋죠.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지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두 번째로 가격 문제입니다. 임대료를 조정한다는데 도대체 누가 조정하겠습니까? 지금 임대료 실태는요. 민간주택을 100으로 봤을 때 영구주택은 10%입니다. 국민임대는 30에서 40%입니다. 행복주택은 60에서 80%입니다. 도대체 누가 가격을 조정하려 합니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료를 결정한다고요? 어떻게 결정을 할 겁니까? 장관님, 그 임대료는 민간주택 베이스로 결정합니까? 영구주택으로 합니까? 국민주택으로 합니까? 아니면 행복주택으로 합니까? 그게 지금 그 의원님 말씀하신 그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은 이제 공공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거는 그 컨트롤이 되는 것이죠. 자신이 실제로 들어가고 불가능합니다. 가격이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1972년도 닉슨 대통령이 석유가가 오르니까 가격을 묶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주유소에서 기름을 팔지는 않았습니다. 블랙마켓이 생기고 그때 등장한 유명한 용어가 가스라인입니다.
그 기름을 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늘어선 거예요. 임대주택이 공공임대의 경우에는 임대료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임대를 도대체 누가 결정합니까? 분쟁조정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나 환경이나 건물에 대한 하자는 누가 책임 있느냐를 판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격이 높으냐 낮으냐를 누가 결정할 겁니까? 그리고 그게 재판에 간다 한들 그게 재판 대상이 됩니까? 법무부 장관님, 임대주택을 내가 전세나 월세 가격을 서로 간에 당사자 계약에 의해서 하는데 그게 분쟁조정위원회나 혹은 법원에서 이 가격이 높다 낮다 판단할 수 있습니까?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을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가 좋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건 적절치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지금 현재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을 제한하고 상승률을 제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뒤집어 이야기해서 2008년도에 발생됐던 역전세의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법률이라는 것은 항상 갑과 을, 또 매도인과 매수인, 임차인과 임대인을 동시에 보호해야 됩니다. 그게 법률의 공평성 아니겠습니까? 가격이 올라갈 때는 먹고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만. 떨어질 때는 전세 사는 사람이 돈을 토해내도록 하겠습니까? 분쟁 조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법리적 논쟁입니다. 건설공사의 하자 관계도 법무부가 관장하는 집합건물법과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주택법 사이의 괴리 때문에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하나의 제도를 만들기는 쉽지만 그 제도가 가져올 긍정적 영향과 동시에 부정적 영향도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정부의 정책이 하루아침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 철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가 여기에 개입할 거냐 말 거냐는 거는 시장 경제를 택할 거냐 사회 경제를 택할 것만큼 굉장히 중대한 문제임을 생각하고 정책을 결정할 의회와 상의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